앞서는 이온 결정 내에 그 이온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지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그 상호작용들로부터 격자를 구성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 바로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었는데, 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NaCl 락솔트 구조 화합물이 있고요. 이때 뭐 그냥 어떤 가장 가까운 양이온과 가장 가까운 음이온, 뭐 락솔트니까 양이온은 Na 플러스를 뜻할 거고요. 음이온은 Cl 마이너스를 얘기하겠네요. 이때 뭐 가장 가까운 양이온과 가장 가까운 음이온, 그 사이 거리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거리 R에 따라서 이온과 이온 사이에 쿨롱 상호작용도 나타난다고 했고, 이온과 이온 사이에 본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청력 상호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모두 다 한꺼번에 이렇게 다 더해서 에너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에너지는 스칼라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요소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얘는 인력, 어쨌거나 청력, 바로 상호작용력으로 나타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가 되죠. 상호작용력과 위치 에너지는 무슨 관계가 있죠? 바로 상호작용을 그 힘을 적분을 해주시면 그게 위치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 위치 에너지를 미분해 주시면 그게 바로 또 상호작용력이 되죠. 그래서 쿨롱 인력으로 표현된 에너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력으로 표현되는 에너지 부분을 둘 다 더해 보았습니다. 이때 몇몇 상수들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A, 이거 뭐였죠? 바로 그 유명한 마델룽 상수. 그 마델룽 상수가 여기 있는 NaCl 같은 경우는 대략 값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어요. 바로 1.74756 뭐 이 정도 값을 갖는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앞서 보이지 않았던 그 또 하나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NA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NA 요건 뭐겠습니까? 바로 아보가드로 수죠.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는 이유는, 자, 이쪽에도 곱해줬고 이쪽에도 곱해줬는데, 나와 있는 에너지 체계를 그 몰 단위, 1몰 단위로 바꿔주기 위해서, 표현해주기 위해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준 겁니다. 아보가드로 수 없으면 에너지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그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 상태들과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서 단위 체계를 1몰 단위 기준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이때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바로 쿨롱 에너지와 관계된, 쿨롱 상호작용과 관련된 에너지 부분이죠. 뭐 상수 있고요. R, 이게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거리고요. 그 다음에 뭐 마들롱 상수, 아보가드로 수, 전하량 제곱 있고, 여기에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네요. 바로 양전하 이온가하고 음전하 이온가죠. 그럼 이 둘을 곱하면 지금 뭐예요? 그 양이온가는 플러스고 음이온가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여서 이 부분은 음수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 음수로 표현된 이 부분을 그래프상에서 한번 도시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시다시피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자, 거리로 보시다시피 위치 에너지를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럼 그 거리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래프에서 음수로 표현되는 이 쿨롱 에너지는 보시다시피 요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되니까 4사분면에 이런 식의 분수함수꼴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위치 에너지는 거리의 함수니까 쿨롱 에너지는 거리의 1승에 지금 반비례하는 그래프니 이런 꼴의 분수함수로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 이쪽은 그 본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이 R로 표현하겠습니다. 청력을 영어 repulsion이라고 표현하니까 ER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거리도 보시다시피 양수고 상수도 양수고 아보가드로 수 양수니까 얘네들은 그냥 다 값이 양수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리펄전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했느냐, 이런 식으로 도시를 한 거죠. 자, 여기에 n이라는 값이 본 지수라고 했는데, 사실 이 NaCl 같은 경우 본 지수 값이 그래서 뭐 대충 얼마로 정해진다고 했어요. 앞선 내용에서 8로 정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자리가 만약에 7, 8, 9 이렇게 되면 사실은 거리의 7, 8, 9승의 역수에 비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 거리가 조금만 늘어나도 이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의 일승과 관련된 쿨롱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변하는 양상보다
청력의 에너지가 변하는 양상이 훨씬 더 급격하다. 근데 어쨌거나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더해진 게 전체 위치 에너지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청력의 위치 에너지 부분하고 인력의 위치 에너지 부분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바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극소점이 있네요. 그럼 극소점의 경우 그 극소점을 나타내는 그 이온과 이온 사이 거리를 R0라고 합시다. 그럼 이 R0를 여기에 딱 넣으면 그때 나오는 쿨롱 에너지가 이 정도 값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R0를 여기 딱 넣으면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상 두 개를 더했다는 얘기는 이 청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하고 인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 두 개를 더하면 바로 이 정도 값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함수값 더하기 이 함수값 하면 이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수리적으로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나 뭐 같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위치 에너지 그래프를 이렇게 그래프상에서 그리고 수리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온 사이 거리가 R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나타나는 모든 쿨롱 상호작용만큼의 에너지, 그리고 핵과 핵 사이의 청력, 전자와 전자 사이의 모든 청력을 고려한 보온 청력 수식을 통한 위치 에너지가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해서 이 이온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의 전체 위치 에너지를 이런 꼴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연과학자들은 항상 어떤 가정을 하느냐? 이런 가정을 합니다. 자연과학은 항상 그 답이 어디에 있다? 자연 자체에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계에 있는 그것 자체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NaCl 결정이 보이면 그게 지금 우리 자연에서 가장 안정한 꼴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안정하다? 그걸 위치 에너지로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그의 위치 에너지가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위치 에너지가 뭐? 최소값을 갖는다. 그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볼까요? 오호, 바로 미분을 해서 극점의 위치를 찾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래프상에서도 바로 여기가 바로 그 위치 에너지의 최소값이 될 텐데 이 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고요.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라는 수리적 관계로부터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위치 에너지 수식을 미분을 했습니다. 뭐 그냥 당연히 뭐에 대해 미분하겠어요? 위치 에너지는 거리에 대한 함수니까 거리로 미분을 하죠. 그럼 거리로 미분을 하면 얘가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건 금방 파악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때 뭘 구해야 돼요? 어쨌건 극점의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그래서 그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나 혹은 그때의 거리가 R0라고 할 때, 그 거리가 R0라고 할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때 얘를 미분해서 0된 점을 찾고 그때의 거리를 R0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얘가 뭐였죠? 바로 청력 에너지인 보온 함수의 보온 상수였죠. 그걸 여기에 있는 R0. 이 R0가 뭐겠습니까? 바로 가장 위치 에너지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거리, 그게 R0인데 이게 결국 뭐냐? 결정 내 이온 간 평형 결합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NaCl 결정을 예로 들어 얘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이온과 이온 사이 거리를 측정했어. 근데 그 측정했는데 그 이 NaCl은 어차피 우리 지구에 우리 자연계에 있어. 그러면 그때 측정되는 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거리, 그게 바로 R0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이 거리가 만약에 가변적으로 변한다고 할 때의 위치 에너지 폼이라면 그때 여기에서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이 거리가 뭐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지만 가까워지거나 멀어질 때 가장 최적화돼서 가장 안정한 거리로 실제 존재한다고 하면 그때 이 위치 에너지가 최소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거리를 R0로 하자 이런 말이지. 그게 이 그래프상에서는 이런 식의 극점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R0가 평형 결합 길이고 그럼 그것으로부터 보온 상수값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최소 위치 에너지를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R 자리에다가 R0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보온 지수값을 여기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 최소 위치 에너지 값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를 넣어서 그 계산이 어떻게 될지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그 전체 위치 에너지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평형 결합거리 R0에서. 그래서 주어져 있는 위치 에너지 함수 수식에다가 이 R에다가 R0 넣으시고요. 그 다음 아까 미분에서 0 되는 결과로부터 이 보는 상수의 값이 이러하다는 게 알려져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이 전체 수식에 있는 이 B값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우르륵 정리하면 최종적인 결과가 이게 되어 나오겠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 유명한 격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격자 에너지 수식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A가 이제 마들링 상수고 NA는 그 아보가드로수죠. 그럼 4파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도 상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제곱도 전자전화력의 제곱이니까 상수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요런 부분이나 뭐 사실은 요런 부분이 이게 다 뭐가 돼? 상수가 되는 거죠. 결국 이 격자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마델룽 상수, 그 다음에 이온 사이의 가장 안정한 평형 결합거리, 그리고 Z 플러스 Z 마이너스의 이온가, 이게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N이 뭐였냐면 보온 지수였는데 아까 그 NaCl 같은 경우 보온 지수가 평균 값이 뭐라고 그랬어요? 8이라고 했죠. 이 자리에다가 8 넣고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또 좀 살펴보면 이 자리에 만약에 이제 8을 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1 빼기 8분의 1이니까 이건 값이 거의 뭐가 되겠어요? 거의 이쪽은 1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 격자 에너지를 계산할 때 이 보온 지수를 고려해서 계산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긴 하겠습니다만 이 값이 어차피 보온 지수 값이 뭐 7, 8, 9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 부분이 거의 1에 가까워서 사실 격자 에너지 계산할 때 이 부분은 무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더 근사적으로 계산을 하자면 여기 있는 마델링 상수 NaCl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 격자마다 뭐 결정마다 이 값이 달라진다고 했죠. 하지만 그 값이 거의 대강 어디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어요. 2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격자 에너지를 구할 때 여기 있는 마델링 상수에도 거의 근사적으로 숫자 2를 넣고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격자 에너지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이런 부분이 다 상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시다시피 마델링 상수인데 대강 2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온 지수값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강 1로 둘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격자 에너지 부분은 그 이온과 이온 사이 거리 분의 둘 사이의 전하량의 곱, 그러니까 이온가의 곱 등으로 이제 주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격자 에너지의 변화를 주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이온과 이온 사이의 결합거리 그리고 둘 사이의 이온가의 곱 그것이 격자 에너지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다시피 Z 플러스하고 Z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하나는 양이온가고 하나는 음이온가죠. 그럼 얘는 이 둘을 딱 곱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격자 에너지는 항상 어떤 값이 나온다? 항상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에너지 상태가 마이너스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표현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발열 반응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이온, 음이온이 기체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정한 고체 결정을 쫙 이루게 되었을 때 그때 변화 과정의 에너지를 격자 에너지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열 반응이 되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 발열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값이 뭐 마이너스 700, 마이너스 800, 뭐 좀 큰 건 마이너스 2400, 뭐 그 정도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격자 에너지는 굉장히 큰 발열 반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어떤 그 고체 결정을 가정을 하고 그 고체 결정에서 약간은 뭐 이렇게 뭐 모델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리적 관점을 도입을 해서 격자 에너지가 뭐고 그다음에 격자 에너지가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살펴보았죠.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실제 그 반응물들이 뭐 막 반응을 해가지고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 때 그때 이 격자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아셔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격자 에너지가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요. 제가 몇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렸죠.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문제가 응용되는지 그런 문제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